네,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정평가 이론 담당 어정희 평가사입니다. 저희 줌으로 많이 만났죠. 예, 현장에는 안 오셨을지라도 저희가 합격 설명회 그리고 지난주 연기 스터디 설명회 저희는 자주 찾아뵙거든요. 그래서 낯은 조금 익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감정평가 이론 GS 연기 시작이 됐고요. 앞으로 1년간 실전을 위해서 정말 화이팅하고 잘 부탁드리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오늘 자료랑 학습 어떻게 이끌어 갈지 OT 조금 진행하고 문답, 기본 이론 체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만 뭔가 많은 것 같아요, 자료가. 자, 우리는 문제, 답,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예상합니다. 여러분 핵심 요약집 지금 보고 계시는 오늘 이 기본 이론 자료 있잖아요. 이게 책 형태로 발간이 됩니다. 그래서 예시, 답안, 문제, 핵심 요약집으로 감정평가 이론 조금 확인하는 차원으로 GS 연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만 자료가 많아요. 자, 오늘 자료 중에요. 자, 감정평가 이론 GS 연기 학습 목표 이 프린트 잠깐 저랑 같이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GS 연기 학습 목표는 3가지예요. 네. 정말 많이 소개를 해서 이제 거의 기계예요. 자동이에요. 자, 어떻게 소개를 드릴까 하다가 연계에는 정말 직접적인 거, 실질적인 건 꼭 말씀드리고 가자라고 해서 3가지를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 우리 그 감정평가 이론 체계 잡기 있죠. 그게 목표이긴 한데 앞에 서두 쭉 읽어보시면 많은 상담이 오고 그리고 공통된 사항은 연기에 참여할까 말까고 오늘 여기 지금 2교시까지 앉아 계시는 중에도 아마 고민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과연 이 실력에 또는 내가 아직 바쁜데 다른 거 먼저 해야 될 게 많은데 여기 연기 참여할까 말까 이 고민이 제일 큰데 여러분 결론은 정말 확실해요. 3번째 줄 보면요. 저희 GS 연기부터 사기까지 마련한 이유가 이번 33회 대비를 통해 특히 이론이 그랬습니다. 이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구석 모든 문제를 조금 모두 봐야 한다는 느낌을 저는 한 번 더 받았고 모두 다 알잖아요. 기본이 중요하다 다 아는데 GS 연기까지 제가 참여하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말 많은 문제를 정리하고 들어가야겠다. 많은 걸 더 쓰고 들어가야겠다. 이런 욕심, 목표가 더 생기더라고요. 올해 특히. 그래서 연기 참여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참여하시고 아마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연기에 나 혼자 좀 빨리 정리하고 일기에 참여해야지라는 생각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너무 좋은데 약간 수험생활 계속 그 상담도 해보고 저도 오래 공부했고 해서 그 진행상의 그 스케줄을 보면 약간 스텝이 앞으로 나아가기 좀 어려워요. 나홀로는. 그래서 공식적인 이 커리큘럼 안으로 들어와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GS 연기는 일기를 위한 연습 과정이에요. 그래서 연기에는 2번 보시면 답안지 작성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오픈북 괜찮습니다. 그래서 연기에는 반복 학습을 하려고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 강의 들으셨고 기본 강의가 좀 부족하다. 회차 따라 지금 열심히 돌리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오늘 토요일 정말 소중한 시간 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픈북을 펴서라도 내가 한 번 더 확인하는 이론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저는 이제 구성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따라오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GS 연기는요. 오픈북을 활용해도 괜찮고요. GS 연기 3번째 줄 보면 진짜 책에서 이거 중요하다고 강사가 그랬는데 기본 개념, 중요 개념이 이렇게 출제로 이어지는구나 확인하시고 우리 GS 1기 대비하자라고 했죠. 스텝 따라 가는데 GS 1기는 이제 연기에 확인했으니까요. 재출제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그때는 오픈북 없이 잘 쓰셔야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기 좀 쉬고 싶죠. 혼자서도 해보고 싶고 이런데 타이트하게 모여서 다시 한번 반복 학습하고 있는 겁니다. 답안지는 오픈북 활용해도 좋고요. 그리고 밑에서 3번째 줄 보면요. 오늘 보셨다시피 30점, 20점 단문형 출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차를 어떻게 만들지? 이런 고민은 필요 없어요. 연기에는. 기본 학습을 그대로 답안지에 옮기는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저도 처음 시작할 때 저도 모두 그렇겠지만
실무 먼저 하시죠. 예, 계산기 사시고 책 두 건째 펴서 실무 이렇게 옮기는데 왜 사시지개만 할 때 숫자 따라가기도 바쁘잖아요. 이거 옮기는 정도도 이론도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론은 뭡니까 숫자가 나오지 않으니까 내가 대충 옮겨도 뭔가 쓴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이론은 대충 또는 어디서 본 것 같고 이런 거는 절대 피해야 하고요. 저랑 공부하신 우리 수험생들은 정확하게 쓰자. 정확하게. 그게 답안지를 쓰고 합격점으로 가는 정말 심플하고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옮기는 작업. 그래서 반복 학습을 계속 얘기하는 게요. 뭐 저랑 스터디 하다가 다른 단과 가셔도 좋죠. 근데 동일한 문제에서 오늘은 A라고 쓰고 그 다른 단과에서는 B라고 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달라져선 절대 안 된다. 반복 학습을 하는 이유는 내가 4기까지 쭉 밀고 나갈 이론을 그냥 틀에 박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든 그 관련 논점이면 내가 준비했던 내용을 그대로 쓰겠다라는 전략으로 정확성을 좀 높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암기의 문제인데요. 암기는 언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 되게 많이 써놨어요. 그런데 결론은 끝에 있어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요. GS 연기만 말씀드릴게요. GS 연기에서는 따로 뭘 모여서 오늘을 위한 암기는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GS 연계에서는 그 의의라고 하죠. 의의 노트. 저도 그 500개 개념 암기 책을 냈거든요. 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의의 암기 정도는 혼자 못하겠다라고 하면 뭐 친구랑 같이 해도 되겠죠. 그래서 어떤 오늘을 위한 공부는 필요 없고 GS 연계에서는 개념 의의는 하면 오픈북을 하더라도 내가 의의를 외웠는지는 확인하면 좋으니까 그 정도의 암기는 필요하고 암기를 지금 특별히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GS 연기는 이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답안지라는 걸 직접 보는 거죠. 아,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쓸 거구나. 그래서 지금 초벌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연기는 이것만 말씀드리고 1기, 2기에서 특히 2기부터는요 쓰라고 합니다. 친구분들, 스터디 친구분들이랑 같이 쓰세요라고 말씀드리니까 지금 이 시작점에서는 암기의 부담감은 조금 내려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GS 연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이론을 다시 한번 훑는 거죠. 기본 강의 들으셨을 테지만 또는 듣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자, 우리는 이제 이런 문제를 만날 거예요. 그거에 대한 소개 잠깐 드릴게요. 계속 그 설명회에서 그리고 핸드북으로 나가고 비슷한 자료 계속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를 보고 오셨다라고 하면 내용이 다 아는 내용이실 거고요. 오늘 처음 봤다 이러면 내용이 조금 새로울 거예요. 1번 보시면 감정평가 이론 범위에 대한 얘기인데 두 번째 줄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적 범위라는 거 플러스 또 뭐가 붙어요? 우리나라 관계, 법규, 실무 기준, 그리고 일본 것도 들어오고요. 미국 것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론은 어렵다고 느껴지는 첫 번째 이유가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야? 라고 하는 고민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험 생활을 하고 지금 강의 경력이 7년 차인데요. 이런 7년 차의 경력을 통해서 바라본 바는 일단 총론과 강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안에서 지금 총론 강론의 그 부동산적인 이론 그리고 기준 그다음에 정책 그리고 관련 논문 이렇게 정리되거든요. 그래서 큰 범위는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 범위는 많아 보이지만 그 소지생이 좀 포기하기 좀 쉬워요. 그런데 이제 이론 범위를 알고 다음에 논점으로 18개로 정리돼서 저희는 18개 논점 보이시죠? GS 연기가 지금 이론 체계 잡고 1기가 제출제에서 반복 학습하고요. 지금 보이시는 18개 논점은 GS 2기에서 기출 문제로 저희가 풀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기출은요, 시중에 그 회차별로 있기도 한데요. 저는 회차별보다는 논점별로 좀 빠르게 보는 걸 추천드려요. 회차 너무 많아요. 그죠? 짧긴 하지만 좀 컴팩트하게 보는 건 논점별로 바라보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이론의 문제 유형 한번 보시죠. 유형 보고 우리 33회 잠깐 총평 드릴 건데 우리의 문제 유형을 교묘하게 이렇게 조금 비껴 나갔어요. 그래서 이론이 어려웠다라고 다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리셋하긴 하는데 34회 대비니까 그래도 일단 전체적인 문제 유형 보고
33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반가로 1번 보시면요. 살해형이라고 보이시죠? 33회에서는 조금은 엉뚱하게 3번에 그렇게 긴 지문이 나와버렸어요. 살해형은 대부분 1번급에서 큰 박스 해가지고 길게 나오는 유형이 있습니다. 길어진 지문이고요. 답안은 물음에서 요구하는 내용만 쓰셔야 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길어진 지문에 나도 모르게 헤매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3, 4기 때 길어진 지문을 통해서 좀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 1번급은요. 이렇게 살해형이라고 부른 긴 지문 또는 지난 33회처럼 단문형으로 충분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쪽으로 가보실까요? 3쪽. 앞에는 그 살해형 큰 박스 보이시죠? 살해형이다라고 하는 게 보이시고요. 반가로 2번에서 보이시면 24회나 31회처럼 특히 24회겠죠? 33회와 마찬가지로 단문형으로 묻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1번급을요. 긴 지문 또는 단문형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여드릴 텐데요. 다개념을 섞어서 묻던가 아니면 단일 개념만 묻습니다. 33회가 그랬죠. 지식재산권 하나 찍어서 단문형으로 분설해서 3개를 물었어요. 그래서 문제 1번급에서는 단문형 또는 살해형을 준비하고 있다. 다개념은 단문형이랑 다르게 뭔가 물은 것에 대한 답만 하면 끝날 것 같죠. 그런데 다개념 역시 지금까지 누적된 기출을 보면 그 안에서 핵을 짚는 논점은 줄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건 다 적었는데 라고 쉬울 수도 있겠지만 이제 큰 흐름을 짚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고득점 그렇지 않고 이게 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유형은 문제 1번급에서 살해와 단문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살해형은요. 3쪽의 맨 위에 세 번째 줄 보면요.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 세 번째 줄입니다. 살해형은 기본 개념 이해는 물론이고 문제 내에서 상황이 주어지는데 이걸 어디서 맺고 끊고 그죠? 어디까지 전제할 것이고 어디까지 답변해야 하는지가 어려워서 그래서 사례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개념 플러스 그 상황에 맞는 답을 끊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요. 반가로 2번 쭉 내려와서 단문형, 단일 개념과 다개념은 금방 말했다시피 숨겨진 논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큰 논점은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고득점이다라고 하면 왜 갑자기 같이 그 감정평가 3방식을 물었을까? 그 부분이 조금 숨겨진 논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 단일 개념 분설해서 간략하게 묻는 형식이고요. 두 번째 줄 보면 초시생, 입문자 누구든 조금은 쉽게 쓸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지식재산권을 얼마나 정확하게 가격 자료도 화교사 이런 거 말고 정말 기준에 나와 있는 그 그대로 썼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점수 차이는 좀 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론은 누가 암기 잘했냐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암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해 없이는 못 가니까 그렇게 문제 2번이 쉬운 것 같아도 쓸 수는 있지만 조금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넘겨서요 실무형으로 가보시죠. 제가 강조하는 게 여러분 감정평가 이론은 실무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실무에서 고민하면 이론에서 나오고 그렇죠? 이론 출제되면 실무에서 나오게 되는데 반가로 3은 실무형입니다. 대부분 세 번째 줄 보면 감정평가 방법을 질문해요. 세 번째 줄 보면 대표적으로 문제 3번은 땡땡땡의 감정평가 방법 그렇게 그런 식으로 좀 심플하게 나오기 마련인데 33회는 예측을 비껴 나가서 조금 너무 긴 지문에 이제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이슈되는 논점들이 이제 실무적으로 문제 3번 정도에 위치할 수 있고 이제 그렇고 22회나 23회 보면 특히 22회 보시면요. 도시정비 사업에서 논점됐던 것들이 문제 3번으로 구성된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제 22회 통해 23회 통해서 볼 수 있는 실무형 한번 설명드리고 마지막 4번 약술과 시사형이라고 붙여놨는데 이것도 작년이 어려웠던 게 그 해에 논점되는 정책이나 부동시장의 이슈나 이런 것을 묻거든요. 마지막 문제에 약술식으로. 그런데 아예 총론의 문제를 하나 딱 갖다 놨죠. 그래서 조금
낯설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약술 시사형은요, 마지막 문제이고 고득점을 위한 필수 문제다. 아는 거 다 적고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게 여기 채점평 한번 읽어볼게요. 따옴표. 약술형이라고 해서 단순히 단어의 해설만을 해서는 안 되고 그동안 배운 지식 총동원하여 출제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안다는 사실을 나타내야 한다. 그죠? 그래서 오히려 약술형일수록 다 알고 쓰는 분, 그렇지 않은 분, 맨 끝에 보면 수험생에서 차별화 전략이 정확히 점수에 반영되기도 함을 기억해야 한다. 너무 친절하게 써줬죠. 지금은 채점평이 없기 때문에 그 옛날 거 계속 리뷰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약수령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구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계속 저랑 이제 GS 하시면 10점일지라도 저는 1점 분량은 꼭 남겨둬요. 어떻게? 관련 문제 또는 맺은 말, 소결 해가지고 그거가 묻는 이유나 그 배경이나 이런 걸 다 써야만 이제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약수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고 뭐 설명하라, 뭐 비교하라 이런 것들은 저희 GS 지나가면서 계속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는 문제 유형만 이렇게 대표적으로 꼽고 5쪽으로 가면 33회 감정평가 이론 기출 문제 한번 보시죠. 우리 실무가 조금 어렵진 않았어요. 그쵸? 어렵진 않았다는 평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론 아니면 법규가 어렵겠구나 다들 예측하셨을 건데요. 이론이 조금 까다롭고 쓰기 어려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제가 생각해 보면 중상 정도는 되지 않을까. 32회는 워낙 우리가 수험계에서 많이 썼던 것들이 그대로 다 나왔고요. 33회는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요.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너무 이렇게 구석구석에서 나와서 그게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양보할 수 없는 게 문제 1번과 문제 4번은 몰라서 못 봐서 못했다의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 1번과 4번은 정확하게 쓸 수 있는 정도고요. 다만 문제 2번이 낯설죠. 문제 2번. 자, 문제 1번도 설명형. 그죠? 문제 2번도 설명형인데 올 수 있죠. 설명형, 설명, 단문으로 올 수 있는데 소득접근법에서의 환원율이라는 게 이게 제가 정확히 기본서 444쪽에 있는데요. 있는데 여기까지, 그러니까 에루드까지는 다 실무에서 배웠잖아요. 그리고 기본 강의에서 다 설명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환원율 조정과 조정 방법도 기본 강의에는 있지만 스터디에서 쓰지 않았다는 그 아쉬움이 정말 컸거든요. 그래서 GS 연기부터는 구석구석까지 다 쓰겠다. 그래서 문제 1번과 4번은 절대 양보 못하고 그래 그러면 이번에 동차였고 시간이 없었고 2년 차였고 좀 정신이 없었다. 그러면 문제 2번에 물음 2번 그거는 좀 세모를 쳐놓는데 포기할 수 없고 세모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이제 상대평가잖아요. 그래서 문제 1번과 4번을 정확하게 쓰시고 2번과 3번에서는 약간의 틀린 오답을 쓸지라도 이제 합격자 발표를 기다려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 2번, 3번에서 조금 고전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1번의 설명형 단일 개념과 문제 2번에 여기도 설명형, 단문형이요. 조금 우리가 특히 문제 2번에서 여러분들이 낯설었던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문제 4번 포기할 수 없는 거 저희가요 지난 회차에 33회 대비할 때 정말 정확하게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이 부분 초과토지, 잉여토지가 특수 상황에서의 최유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령 스터디에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속 리뷰를 했고 이렇게 알려드렸기 때문에 문제 1번과 4번은 쉽게 쓰셨을 겁니다. 문제 3번은요. 정답만 좀 말씀드려볼게요. 문제 3번. 자, 문제 3번은 굉장히 길어요. 근데 4번째 줄 한번 볼까요? 4번째 줄. 현장 조사 결과 대상 건물 연화조의 외벽과 인접 부동산 담장 사이의 공간이 일부 있으나 물리적인 뭔가 건축 수선 가능성을 좀 남겨두긴 했지만 협소하여 주차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밑에서 2번째 줄 보면 대상 부동산의 인근 지역은 기존 주택 지역에서 소규모 사무실로 변화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고 현재 용도에 비추어 차량 2대의 주차 공간 확보가 최에 해당한다고 조사되었다.
물음 1번에서는 뭐 손해 전후법, 전차 비교법 이렇게 이론적 명칭을 붙일 수 있는데 문제 3번의 물음 1번에서는 길어진 지문에도 불구하고 아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길어진 지문일 때 더 정신 차려야 하는 게 물어본 것에 대한 대답을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묻는 거 한번 보세요. 손해액을 구하기 위한 감정평가 방법, 그리고 유용성, 한계점 이 세 가지거든요. 그리고 또 10점 분량입니다. 10점 분량이면 뒤에서 말씀드리지만 목차가 저희 그 10점일 때 1, 2, 3 이 세 목차가 최소예요. 최소고 이 안에서 반가로 1, 반가로 2, 뭐 1, 2 따져보면 6개 이상,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항상 요 목차 기준으로 말씀드려요. 목차는 3개가 기본이고요. 20점으로 갔을 때는 4번, 5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총 목차 분설한 거 따지면 10점 분량이 6개, 20점 분량을 했을 때 8개에서 뭐 10개 정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보시면 목차 보시면 1, 2, 3 하고 반가로 1, 반가로 2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10점 분량에 맞는 대답만 좀 원했던 건데 그것은 어렵진 않았는데 여기서 같이 하락분으로 빠지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25조입니다. 25조인데 25조는 뭐예요? 내가 만약에 주차 매매했잖아요. 갔어요. 근데 주차 공간이 협소해요. 그래 거기까지는 오케이인데 25조가 들어가려면 땅을 팠어요. 뭔가 오염물이 나왔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외부적 작용에 의해서 내 가치가 하락해야만이 25조가 들어갈 여지가 있는 것이고 우리 문제 3번에서는 정말 심플해요. 손해 전후 그 차액 구하는 거고 오히려 여기서 물음 1은 누구나 다 답하잖아요. 물음 2에서 그 손해액을 상한을 어떻게 둘 것인가 원가는요 지하를 더 판다던가 외벽을 보수한다던가 그런 비용 그리고 수익환원법은 임대료가 떨어지겠죠 다른 건물에 비해서 그럼 그때 그것을 상한으로 볼 것인지 등 지금은 쉽게 말하지만 시험장에선 그 문장 한두 줄 구성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문제 3번은 물음 1과 2에서 간단히 물은 10점 10점 분량의 답을 하되 25조로 빠져서 그걸 같이 하락분을 막 썼다라고 하면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 1번부터 4번은 자, 오늘은 맛보기고요. 저희 2기 또 그 전에 또 답안지로 한번 같이 볼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 33회는 앞서 대표 문제의 유형을 보시다시피 좀 예측에서 조금 벗어났기 때문에 난이도는 좀 어려웠다라고 말씀드리고 주변의 수험생들 분명 이번에 열심히 치르고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정민 평가사가 말하길 문제 1번과 4번을 정확하게 썼다라고 하면 2, 3번 너무 망했다고 또는 못 썼다고 기다려 봐야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문제 1번과 4번은 정확히 써야 했던 조금은 난이도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 유형을 좀 확인했고 33회도 한번 맛보기로 봤어요. 8쪽으로 한번 가실게요. 8쪽. 8쪽에 보면요. 공부 어떻게 할까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 1번 뭐 이해 중심 이거는 회독수 높여라 이 얘기고요. 저희는 2번 서브노트 만드는 법만 간단히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서브노트는 제가 25기잖아요. 예, 저 때에는 진짜 나 때는 그때 얘기인데 워드파도 있었어요. 워드 쳐가지고 하는 파도 있었고 손으로 쓰는 파도 있었는데 아무튼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손으로 쓰는 분은 없죠. 예, 그래서 두 가지 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브노트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진짜 명확해요. 3, 4기 가서 제일 흔들리시는 분이 기본서 없는 분 또는 기본서라고 있지만 이제 단권화 작업을 하신다고 했지만 그 단권화에 애정이 없으신 분, 그러니까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책이 한 권이 완성이 돼야 될 시기가 3, 4기인데 3기 그때 볼 것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이론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고 여기저기 프린트 모아서 보고 이러면 이제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교재 꼭 선정해라 기본서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 믿고 오셨으니까 저는 제 책이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서로 우리 제가 오늘 들고 왔거든요. 이거 있죠. 이 감정평가 이론 기본 강의 요걸로 기본서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서브는 그 다음 얘기예요. 자, 기본서를 꼭 선택하시고 서브를 만들 거다라고 할 때 1안
이 기본서 그대로 얘가 선택의 여지를 주는 게 페이지가 700페이지가 넘고 700페이지. 그러니까 페이지가 700이 넘는 두꺼운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 내가 회독수 높여라고 하면 이 책을 돌릴 거고, 여기에 없는 내용 혹시 다른 강사 또는 다른 책에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옮길 것이다라고 하면 이 기본 강의 책에다가 완성하시는 게 있고, 이 안은 오늘은 실물을 못 보셨지만 핵심 요약집이 곧 나옵니다. 얘는 페이지가 200페이지 정도 돼요, 여러분. 동일한 내용, 동일한 문장 담고 있는데 차이가 있는 만큼 좀 이렇게 쳐낸 부분이 많죠. 편집점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함께 보세요. 이 내용 확인하세요라고 하면 여기에는 뭐 생략돼 있지라도 여기 넘어가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선택의 문제인데, 내가 핵심 요약집으로 보고 여기다가 내가 워드를 치든 또는 뭐 잘라 붙이든 여기에다 내가 더 보완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면 이 안을 선택해서 얘를 주 교재로 내가 1년 동안 얘만 파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분량을 다 읽고 싶고 문장을 좀 읽고 싶다라고 하면 1안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저에게 선택을 묻는다라고 하면 저는 1안. 전 굉장히 안정적이고 보수적이고 이런 사람이라서 1안으로 가겠다. 근데 사람마다 그 전략이 다 다르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2안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1, 2안 중에 고르시되 우리가 생각할 거는 딱 2개. 기본서 선정하는 거. 두 번째는 그거 안에다 내가 서브를 다 완성하는 거 꼭 지켜야 한다. 안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짜 볼 게 없습니다. 볼 게. 그래서 연기 시작 전부터 정말 요거는 많이 말씀드려요. 꼭 교재 선택, 단거나 작업입니다. 그리고 4번 실무와 함께하는 이론. 우리 지난해 같은 팀원분들 여기 좀 몇 번 앉아 계시는데 우리 인목 보상 평가에 대해서 이론으로 많이 썼거든요. 근데 실무 문제에서 10점짜리로 나왔고 복수 감정 평가도 4점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상호 막 교환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실무할 때 같이 이론도 같이 정리해야 되는 거고, 저희 9쪽으로 넘어가서 복귀 방법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들어오셔서 조금 낯설었던 게 뭐예요? 복귀한다 이런 말 많이 들으실 거예요. 실입업 복귀 방법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이론은 정말 딱 한 가지. 여기 보시면 복귀라는 건요, 그 문제만을 위한 복귀는 시간 낭비. 그죠? 오늘 문제가 2개 나왔어요. 그 2개만 달달 잡고 하는 게 복귀가 아닙니다. 그 복귀는 뭐냐? 1단계, 내가 얼마큼 썼는지 확인한다. 아, 맞았네, 틀렸네. 아직 모른다. 아는데 실수했다. 그러니까 내 상태를 한번 확인하시고요. 2번째로 가서는 여기 기본서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핵심 요약집 1장 이걸 다 정리했는데 왜 이렇게 못 썼지? 다 안다고 하고 왔는데, 그러면 핵심 요약집이나 기본서로 돌아가서 내용을 한 번 더 점검하는 겁니다. 그게 복귀인데 3단계, 그 문제에 해당하는 챕터만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을 이론도 어느 정도 빼야 되냐면 1장을 다 볼 수 있을 만큼을 돌리는 게 그게 복귀예요. 그러니까 문제만 잡고 달달하는 건 절대 실력이 늘 수가 없고요. 문제 이렇구나. 내 책은 이렇게 정리됐고 이 책이 담고 있는 이 전체 챕터, 그 장은 이렇게 문제가 그러니까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여기까지 하셔야 그게 복귀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서 없는 분 또는 문제만 유형별로 이렇게 쌓아서 공부하시는 분들 있죠. 모르겠어요. 이제는 단기 합격이 이제 워낙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선별하는 거에는 조금 또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는 이론으로 좀 고득점 조금 쉽게 다른 점수를 좀 덮어줘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가는 걸 말씀드립니다. 복습의 의미로 복귀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거의 다 왔네요. 예, 마지막 10쪽만 볼게요. 저는 이제 합격을 위한 답안지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자, 그 밖에 고득점을 위한 답안 작성 팁 한번 보시죠. 자, 분량 문제인데요. 분량. 어느 정도 써내야 될까? 우리는 16페이지 한 권 쓰는 걸 목표로 합니다. 한 권. 저희 팀원분들 중에 너무 많이 잘 쓰신 분들도 꽤 계세요. 2권 이상도 쓰시는데요. 일단 나의 실력을 점검하고 현실 상태를 고려하니 그냥 16페이지를 완주의 목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16페이지 쓰셔야 되는 거고,
그거는 약간 절대적인 분량이에요. 좀 힘써 보세요. 됩니다. 예, 4기까지 밀고 나가면 16은 되니까 16페이지에선 양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40점, 30점, 20점, 10점 모든 문제별로 페이지 수를 드렸죠. 40점이다라고 하면 저희는 7페이지를 쓰고 있습니다. 7페이지. 제일 쉽게 10점이다라고 하면 한 바닥 쓰는 거죠. 한 바닥. 예, 그런 식으로 분량 조절은 하고 있고 대부분 16페이지를 쓰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노력을 하시니까 이 16페이지를 다 썼다라는 거 1차 관문이 이제 통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 더 써 놓으시는 게 문제 순서. 문제 순서는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제 말 믿고 1번, 2번, 3번, 4번이 그냥 제일 훌륭한 순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뭐 브리타 문제가 나와서 얘는 누가 봐도 못 풀어. 어느 학원을 다녔던 얘는 정말 처음 본다라고 하면 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 1, 2번이 40점, 30점급이기 때문에 4번 안다고 해서 엄청 열심히 적어도 그죠? 1번, 2번 날라가면 소용이 없으니까 문제 1, 2, 3, 4의 순서 고민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10점과 20점의 그 목차 분량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예, 우리 GS 연기 일기에서는 막 반가로 1, 이렇게 쓰거든요. 그다음 1, 반가로 1, 양가로 1까지만 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고요. 뭐 기억, 뭐 1, 뭐 이런 식으로는 안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양보해서는 여기 뭐 검토하고 여기서 좀 더 얘기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문장 줄에다 그냥 쭉쭉쭉쭉 쓰다가 이렇게 넘버링으로 표시해 줄 정도로 씁니다. 그러니까 얘가 끝이에요. 동그라미 원문자가.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구성하고 목차를 10점에서는 이 숫자가 3개 기준으로 반가로 1, 반가로 양가로는 나오지도 않겠죠. 그러면 문제 10점에선 1, 2, 3의 구성에 안에서 반가로 1, 2 정도로 조정해서 요거 기준으로는 3개지만 플러스 반가로까지 생각하면 최소 뭐 6개 이상?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 근데 저는 여기까지 픽스하게 말씀을 안 드려요. 예, 이건 문제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10점일 때는 최소 이렇게 하시고 20점일 때는 더 늘어나서 4, 5가 붙고 그 안에서 또 반가로가 조정되면서 얘는요 4개 플러스 알파 해서 최소 뭐 8개에서 뭐 10개 이 정도로 갈 수 있겠다. 근데 얘도 반가로 1, 2는 문제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목차만 생각하셔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량의 문제는 지금 막 궁금하신 점들 이렇게 해결하고 글씨체입니다. 글씨체는 결론도 있어요. 결론. 잘 쓰면 플러스 효과 분명히 있어요. 근데 글씨를 못 쓴다고 해서 마이너스는 없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글씨체는 예쁘면 좋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차선의 선택은 굵은 펜 있죠? 굵은 펜으로 쓰셔야 돼요. 얇은 펜으로 쓰면은 답안지 펼쳤을 때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서 저는 만년필 추천해요. 만년필 쓰면 손이 좀 덜 아픕니다, 여러분. 나중에 16페이지 만년필로 쓰는 게 펜으로 쓰는 건 정말 달라요. 굵기도 그렇고 만년필로 하시고 만년필. 그리고 목차 맨 3번 맨 마지막인데요. 금방 얘기했던 목차인데 문제 3번과 4번은요. 배점이 작고 앞서 33회 바로 실전 문제 보셨다 하더라도 뭔가 고민할 건 없어요. 그 안에서 다 배점이 작아서 1, 2, 3, 4가 다 뽑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3번과 4번은 키워드 위주로 메모해 두시고 목차 그렇게 안 잡습니다. 그런데 조심할 건 문제 1번. 문제 1번은 어떻게? 여기 로마자 1부터 시작해서 양가로 1까지 엄청 디테일하죠. 양가로 1까지 세우는 게 문제 1번이에요. 들어가다 아차차 하고 다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가로 1까지 세우시고 그리고 세 번째 줄 보면 제 전략인데요. 너무 떨리잖아요. 그 당일날 가면 이제 시작점이라 잘 느끼지가 않을 텐데 이제 진짜 들어가면 너무 떨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1호는 첫 장에다가요. 문장 한 2개 정도 써보세요. 내가 서에다 쓸 거. 그래서 그거 바빠서 좀 어려울 것 같죠? 근데 그 정도 할 짬은 있습니다. 그래서 서에 들어갈 문장
한두 줄 정도를 정확하게 쓰고 걔를 그대로 옮기면서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쭉쭉 긋고 이런 거 없을 정도로 한두 줄은 정확하게 써서 옮기고 그 다음부터 시작.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해지고 서에서 뭐 쓸까 하면서 들어가는 거랑 한두 줄 써서 그대로 복사해서 들어가는 거 진짜 큰 차이 있습니다. 요거는 저랑 활용해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팁 중에 마지막인데요. 서와 결에 대한 얘기입니다. 서, 결. 서와 결 우리가 지금 배점을 60점 만점으로 지금 기준에서 채점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60점을 넘어서 가점 이런 게 존재하고 충분히 재량적으로 점수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론에서 점수 맞추는 것도 맞추는 건데 서와 결에서 논점 맞추는 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이 친구가 이 문제를 왜 냈는지를 안다를 피력을 하면 반드시 점수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문제 1번과 2번 급에서는 제 답안지 계속 보시겠지만 서와 결이 반드시 들어가고요. 문제 3번과 4번은 시간 없고 논점은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쓰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 1번과 2번은 서와 결이 들어갈 거고 얘는 1년간 저랑 커리큘럼 하시면서 준비해 둘 건데요. 준비. 어떻게 뭐 내가 작문을 하라는 건가? 절대 아니고 저희랑 같이 했던 문제 다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던 문장들 그대로 차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그럼 모두 똑같은 서를 쓸 거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연습한 분만이 시험장에서 표현하고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서결은 제가 드린 답안과 답안에서 가져가는 걸 가이드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1번은 저는 2번까지라고 하지만 힘들 수 있으니까 문제 1번은 GS에서만큼은 서결 꼭 연습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 1년간 얘기 쭉 다 왔고요. 마지막으로 GS 연기는 개인별 학습 전략을 팀장이랑 같이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시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끝나고 상담이 있긴 한데 아래 전화번호 남겨놨습니다. 거기 프린트 보이시죠? 전화번호로 미리 연락 주셔서 저랑 스케줄 조정하셔서 학습 전략 짜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고를 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예요. 저는 되게 무감각, 조금 무딘 친구였어요. 그래서 누가 좋대? 라고 하면 저는 잘 안 따지고 따라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지금 이제 강의를 하면서 느낀 거는 스터디에서 가르치는 건 다들 훌륭하시고 열정 많으세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나랑 친밀하게 런닝메이트로 떼어줄 수 있는지가 진짜 전 중요하다고 봐요. 요즘 시기처럼 이렇게 힘들 때는 같이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기 전화번호로 개인별 학습 전략 상담 충분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OT가 1교시를 끝내버렸어요. 저희 10분만 쉬었다가 2교시 때는 빠른 스피드로 오늘 문제 답이랑 학습 분량 조금 소화해 내겠습니다. 네.